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후회돼요. 그때 조금만 남겨둘 걸. 70대 중반의 이 어르신은 몇 년 전 평생 모은 재산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주셨습니다. 자식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세금도 아끼고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잘 쓰는 걸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병원비가 부족해도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당당했던 분이 이제는 눈치를 보게 된다고요. 이런 이야기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조기 증여 후 비슷한 후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전화가 옵니다. 잘 지내시냐고, 필요한 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전화는 더더욱 줄어듭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 때만 해도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니 이젠 뭐 필요한 게 있어야 연락이 와요. 돈 받기 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더 슬픈 건 말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엔 조심스럽고 공손했던 말투가 어느새 편해집니다. 너무 편해져서 때론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받은 순간의 감사함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특별했던 게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고마움이 희석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가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유, 부모의 위치가 바뀝니다. 두 번째는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부모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 돈을 쥐고 있을 땐 선택권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입니다. 하지만 다 주고 나면요. 부탁하는 입장이 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생활비가 모자랄 때,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자식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사업도 하셨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든든하게 하셨죠. 은퇴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남아있는 돈으론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돈인데, 내가 준 돈인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눈치가 보입니까? 이 문장 정말 강합니다. 내 돈인데 눈치를 보게 된다. 물론 자식들이 도와줍니다. 당연히 도와주죠. 하지만 관계가 달라집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평생 자식을 책임지던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자식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노후의 자존심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식 인생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 돈을 주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도움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인생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죠. 40세까지 1억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5억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당연히 감사했죠. 목표를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이 시시해졌습니다. 월급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5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해야 하지? 회사를 대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근도 안 하고 승진에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만에 3억을 날렸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준비도 안 됐었거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대 후반 딸이 부모님께 2억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젊으니까 리스크를 감수해도 된다는 생각이었죠. 1년 반 만에 1억 5천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도와줬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오히려 성장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큰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큰 돈은 인생의 방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30대는 스스로 돈을 벌고 실패도 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돈이 너무 일찍 주어지면 그 과정을 건너뛰게 됩니다. 결국 자식의 성장을 막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노후 리스크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네 번째,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예상 못한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병, 간병, 요양,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고, 이런 것들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60대엔 건강했던 사람도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준 돈은 다시 못 받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 폭격입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65세에 재산의 70%를 두 자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건강했고 연금도 있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70세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니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3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남은 재산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엄마,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 교육비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자녀들도 힘들었습니다. 받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대출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결국 어머니는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직접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70대의 몸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혼자 돌보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그걸 10년간 내야 한다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85세에 치매가 와서 95세까지 사신다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들도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건 결국 본인이 가진 재산뿐입니다. 이미 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제가 직접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 조금만 남겨둘 걸. 재산을 미리 다 나눠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전부 줬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졌어요. 자식들 눈치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외롭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더 외로워요. 생활비 부족, 자존감 추락, 외로움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2세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작은 월세집에 사십니다. 연금은 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여유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식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아까워 망설여집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싶어도 고민이 됩니다. 작은 선물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사 마실 수 있는 여유. 그게 그리워요. 노후의 행복은 큰 돈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재산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분의 말씀입니다.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이것저것 조언도 하고 도와줄 것도 많았는데 이젠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재산이 없어지면서 부모로서의 위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회하십니다. 조금만 남겨둘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 돈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오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태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부모의 위치가 바뀝니다. 셋째, 자식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노후 리스크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다섯째,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조금만 남겨둘 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산은 아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노후를 먼저 챙기라는 겁니다. 충분히 남겨두고 여유 있게 살고 자존감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 부모가 행복한 모습,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모습, 그게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되 본인 몫은 꼭 남겨두십시오. 증여하고 싶으면 하되 여유분만 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재산은 자식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노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